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도 고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바로 광우병 문제입니다. 광우병이요? 네네. 오. 한동안 밥상 이야기에서 빠졌던 문제인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서 어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수입 중단은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검역을 중단하는 그 위생 조건에 따라서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캐나다 정부의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뒤에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얼마나 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광우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인데요. 예. 예, 이번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바로 비정형 광우병입니다. 예, 자연 전파 위험이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인지하는 소에서 소를 먹여서 발생하는 그런 광우병을 정형 광우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번에 캐나다에서는 소 사체는 그동안 식용이나 동물 사료용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초기의 논란을 좀 진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이 축산물 수출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모습인데 네. 예전에도 광우병이 몇 번 캐나다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도? 네, 2003년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네. 이때 캐나다 축산업계가 굉장한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캐나다에서도 우리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2012년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WTO 제소나 통상 압력의 그 부담으로 수출이 재개되면서 당시에 한국의 축산업계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면서 수입을 재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또 이 캐나다 쇠고기에서 그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을 해서 잠시 수입이 중단이 됐었지만 또 몇 달 뒤에 이렇게 재개가 되었었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소고기 하면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다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캐나다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이번에 캐나다에서 쇠고기가 들어오는지도 잘 몰랐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19년으로 이제 기준을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가 지금 점유율이 거의 56%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호주산이 한 38%, 또 뉴질랜드 쇠고기가 한 3% 정도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2014년에 FTA를 맺고 2015년에 발효되어서 캐나다 축산물을 수입을 해 왔었거든요. 점점점 그 점유율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2.6% 정도의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뉴질랜드산이 한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오다가 네. 예, 작년에는 캐나다 소고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온라인 그 페스티벌까지 열면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좀 악재를 만난 거죠. 그동안 좀 미국산이나 호주산이 비싸면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대형마트에서 팔기도 했고 또 온라인 판매는 어느 정도 있어 왔고 또 식육 가공 업체에서는 수요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가장 관심사는 안정성 아니겠어요? 안전성.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밥상 뉴스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방송 3사부터 해서 전 언론에서 긴급 타전을 했는데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하면은 이제 2008년 4월에 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 때문에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운명을 쥐고 흔들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 미국산 쇠고기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네. 예, 검역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한 35%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입해서 먹자라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국가별로 광우병 위험 지위를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캐나다는 가장 안전한 3단계인 위험 무시국으로 지정된 바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
그 각종 그 FTA 기조를 보면 앞으로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발생이 됐다라 하더라도 캐나다산 고기를 수입 금지를 할 수 있지만 점점점 그럼 엘버타 것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어떤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예. 향후에 어떤 통상 압박이나 어떤 검역 주권의 문제로 계속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광우병만 연상하는 그런 그 유행이 이번에 광우병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이번에 발병한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소고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다시 이렇게 생겼다는 점에서 식품 당국은 물론 좀 외식업계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였습니다.